생방송 남도 톡톡.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남도 톡톡의 김석훈입니다.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속담이 있죠. 또 이뿐만 아니라 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속담들, 격언들은 참 많습니다. 속담만 해서도 100여 가지 된다는 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천냥빚을 갚듯 말과 글만으로도 실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말과 글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고요. 소설이나 시, 극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눠지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관의 형성과 개발에도 도움을 줍니다. 라디오로 문학을 더 가까이에서 쉽게 접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생방송 남도 톡톡, 오늘은 박성민 시인과 함께하는 라디오 문학관 준비를 했습니다. 신춘문예 비문학 작가들의 등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향기 가득한 금요일, 톡톡 튀는 남도 예향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 KBS 목포라디오의 생방송 남도 톡톡입니다. 금요일 박성민 시인과 함께하는 라디오 문학관 시작하겠습니다. 박성민 시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월에 모셔서 신춘문예 얘기 그때 나눴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못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등단 시인에 대한 얘기 또 시와 관련된 얘기 오늘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이제 문학 전공자들도 많이 당선이 됐지만은 조선 관련 일을 한다거나요. 네. 또 가정주부이신 분, 공무원 이런 비문학 출신자들도 등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국내 전 신문사의 등단 시인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색적인 분이 계세요. 가수 박상철 씨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시인이 되셨어요. 네네. 예. 박상철 시인의 등단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시가 어떤 시인지 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눌까요? 네네네. 네. 시 제목이 허수아비. 네네. 네. 그리고 5.6도 신문에서 당선이 된 박상철의 시. 한번 선생님께서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수아비 박상철. 눈물이 없다고 가슴까지 메마른 건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마음은 굳건하다. 때때로 혼자 뭉게구름을 타고 올라 온 들녘을 다녀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바람에 찢긴 누더기, 외로움에 부러진 가지를 놓지 못하고 너덜너덜해진 팔, 새들은 제 세상인 양 집을 짓는다. 우거진 숲을 사이 내 겨드랑이는 종달새의 집. 바람에 기울어진 몸이 몇몇 새를 쫓지 못하고 동거를 허락한다. 오래된 들녘에 덩그러니 나는 버려져 있어 빈 방을 안고 몰래 나간 새들을 기다린다. 커튼을 올려도 소식 없는 아이들처럼 나는 독거 노인이 되어 저물녘 소멸을 노래한다. 네, 박성철 시인의 시 허수아비. 예. 예전에 그런 농담 많이 했죠. 허순의 엄마는 허수 엄마고 허순의 아버지가 허수아비다. 이제 그런 농담하고 그런 허수아비라는 시를 박상철 시인이 2025 신춘문예 5.6도 신문에 기고를 해서 이제 또 당선이 됐습니다. 시에 대한 설명을 평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심사하신 분의 심사평을 보면 그래요. 예. 네, 심사평에서 이제 새롭게 익히지만 무의미하지 않고 공감을 주는데 성공하다 한 작품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좋은 점은 이제 허수아비를 이제
아까 제가 낭송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독거노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했었는데 독거노인으로 본 부분이 네. 예, 좋았다고 생각되고요. 예. 이제 허수아비를 이렇게 자연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들판에 내버려져 있는 어떤 존재로 보지 않고 네. 인간의 삶에 들어앉혀서 이제 독거노인이라는 것으로 본 것이 이 시를 좀 살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 시는 어차피 1인칭의 문학이고 서정적 자아가 발화를 하는 상대 이제 존재인데 네. 나라는 어떤 그 시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네. 여기서 나라는 시어들을 다 빼고 네. 이 시를 쓰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제가 봤을 때 아까 나는 독거노인이 되어 저물녘 소멸을 노래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네. 소멸이라는 그런 그 시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네. 예, 소멸을 빼고 나는 독거노인이 되어 나를 아까 빼버린다면요. 네네. 독거노인이 되어 바로 예, 독거노인이네요. 저물녘을 노래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깔끔하고 이게, 예. 예, 저물녘이라는 것 자체가 소멸하는 어떤 시간이고 사라져가는 시간인데 저물녘을 노래한다가 훨씬 더 시적이죠. 지금 해질녘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이라는 그러니까 원래는 네. 커튼을 올려도 소식 없는 아이들처럼 네. 나는 독거노인이 되어 저물녘 소멸을 노래한다 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독거노인이 되어 소멸을 노래한다. 네, 그게 훨씬 더 예. 깔끔했을 것 같다. 네, 네. 예. 지금 그 오리도 신문에 그 기고를 한 시잖아요. 네네. 오리도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신문이기 때문에 네네. 신춘문예에 이렇게 그 응모하시는 분들이 네. 상대적으로 좀 그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중앙지에 비해서. 중앙지에 비해서는 이제 적지만 여기도 이제 오리도 신문도 지금 신춘문예를 시작한 지 뭐 2, 3년 정도밖에 안 된 아, 곳인데 그래요? 안 된 곳인데 네. 이제 여기도 이제 부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신문 명칭에서도 이제 네. 알 수 있듯이 부산에서 이렇게 시작한 신문인데요. 부산 쪽 신문, 네, 부산이 지역 신문, 이제 예. 부산일보 있고 네. 국제신문 있고 그런데 이제 오리도 신문도 이렇게 신춘문예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부산 쪽이 국제신문은 이제 유명한 신문이었죠. 네. 네네. 예, 언론 통폐합 때 그 네. 또 순환을 당한 그런 네. 신문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지금 박상철 씨가 허수아비라는 작품으로 그 응모를 했을 때 네네. 그러니까 정식은 작년에 이제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만은 정식 등단은 이제 2025년 네네. 등단이 되는데 네. 몇 편이나 응모를 했을까요? 지금 이 작품도 보면 몇천 편 중에서 이렇게 예, 뽑힌 작품이기 때문에요. 아유, 예. 네, 그래서 이제 중앙신문 같은 경우는 뭐 7, 8천 편이 기본이고요. 아유, 예. 네, 그리고 이제 지방신문이라 하더라도 기본 요즘 이제 뭐 몇천 편, 1,000편, 2,000편 이렇게 보통 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뽑힌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좀 어려운 어떤 관문을 거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지역 신문이고 또 네. 박상철 씨가 네. 됐기 때문에 네. 좀 수월하지 않는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 예. 예.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다른 방법의 등단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시인으로서 네, 네. 대충 봤을 때 한 20여 이 신문 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그 매년 등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전국에서 시를 좋아하고 시를 쓰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앞서 이제 7, 8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20여 분이 등단한다는 게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뜻 봐서는 20여 명이나 1년이면 등단을 하면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네. 아닌 것 같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복되게 이제 뭐 한 사람이 좀 잘 쓰는 당선권에 들어있는 근접한 한 사람이 신문사 보통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문사라고 한다면 네. 뭐 너다섯 군데라든가 이렇게 보통 이제 응모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경쟁을 또 이 신문사에서 하고 저 신문사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이제 본심에 오른 작품들이 대체로 뭐 10명에서 뭐 20명이라고 한다면 네. 그 사람들 경쟁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또 중복되게 경쟁하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관문입니다. 네, 예. 이 소설이나 시분야 또 동화, 동시, 뭐 희곡, 예. 평론도 있죠. 예. 예. 이런 분야가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등단하시면서 네. 준비하시면서 봤을 때, 네. 야, 내가 소설을 썼으면은 더 예. 빨리 등단할 수 있을 텐데 네.
하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은 갖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예, 예. 내가 등단을 했을 때 더 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네. 이제 시로 등단하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소설로 또 신춘문예 등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이제 대체로 짧게 쓰는 글에 자기 자신이 장점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길게 쓰는 글에 장점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체로 이제 보면 한강 시인 같은 경우도 한강 작가? 예. 작가도 보면 시로 네. 먼저 등단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제 문학과 사회라고 이제 예전에 이제 문학과 지성인데 네. 이제 문학과 사회로 이제 이게 이미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예전에는 문학과 지성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등단하고 나서 시로 등단하고 나서 소설로 이렇게 했는데 그 한강 시인은 저도 이제 시와 소설을 같이 읽어보면 여기 소설 쪽이 역시 좀 이렇게 좀 느낌이 나. 예, 장점이 있지 않는가 아하. 싶은데 이제 보통 이게 글을 이제 쓰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이렇게 시로 등단하고도 네. 이제 소설로 등단한 분들도 있는데 대체로 시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대체로 소설에서 서정적인 어떤 문체 같은 걸로 각광을 많이 받습니다. 시로 등단해서 나중에 소설을 쓰는. 네네네. 네. 이제 보통 시로 이제 신춘문예가 아니더라도 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동리 같은 이제 네. 분도 네. 이제 시를 먼저 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소설로 이렇게 했던 분이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설 쓰다가 시를 쓰는 경우는 드문가 봐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드뭅니다. 거의 좀 시에서 하기가 더 네, 어려운가요? 네네 시에서 소설로 가는 쪽보다 소설에서 시로 가는 분들을 제가 덜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못 네, 보셨으면은. 네. 박상철 씨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신춘문예에 이렇게 등단하신 분들 보면은 가끔요 뭐 연예인이라든가 방송인이라든가 이런 물론 이제 앞서 제가 이제 가정주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정주부이시다가 당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독특한 이런 그 이력을 지닌 당선자가 그 가끔 한 번씩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요? 유자요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 신문은 이제 신문사는 없어졌는데 네. 이제 1967년도 신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이제 74년도에 신화일보. 네. 74년도에 KBS 기자로 입사하시다가 이제 SBS에서 라디오 본부장을 재임하고 이제 퇴직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고 하재봉 시인도 이제 하재봉. 부산 MBC 뭐 영화 프로 진행자이기도 하고 불교 방송 DJ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분은 등단하셨을 때 1980년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 유년 시절이라는 그 작품으로 당선됐는데 이게 이제 강마을이라든가 지불놀이 막 하는 거라든가 병정놀이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세계 연작시로 되어 있는 이제 시였는데요. 아하. 상당히 토속적인 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완전 이제 좀 하이테크한 시를 많이 쓰신 분이고요. 등단할 때만? 네, 등단할 때만 그런 이렇게 쪽의 시를 쓰시고. 네. 그래서 뭐 비디오 뭐 이렇게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뭐 보수냐 이게 진보냐 막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수 논객으로 좀 유명한 전원책 씨, 그다음에 이제 1990년도에 이제 제가 이때 이제 그 군대에서 군복무하고 있을 텐데요. 근데 이때 이제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로 당선됐는데 이때가 이제 이 전원책 시는 이제 이때 육군에서 이제 법무장교 시절입니다. 이때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이 전원책 시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하고 좀 상반된 것이 있긴 하지만 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서정적으로 이걸 감명 깊게 그때 당시에 읽었던 그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 나무를 꿈꾸며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상당히 좀 감명 깊었습니다. 나무를 꿈꾸며라는 시로 등단을 하셨는데 그때가 조선일보고 육군에 이제 법무장교로 있을 때니까 아마 변호사로 이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무장교로 군복무를 하셨는가 봅니다. 그러면요, 전원책 시인의 전원책 시인의 이게 맞죠? 지금 맞습니다. 우리는 시를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전원책 논객보다는요. 자, 변호사라고 할 수 있지만은 나무를 꿈꾸며 하면 좀 들려주십시오. 뭐 그런데 시가 좀 깁니다. 길다고요? 네, 깁니다. 깁니다. 그러면 한 아쉽지만 한 반절 정도만 드릴까요?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당한 길에서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요, 나무를 꿈꾸며 전원책
1. 땅끝에 모여 사는 나무들은 밤이면 걸어다닌다. 설레는 별들 물어린 눈을 뜨면 누가 먼 길 떠나는 것일까? 때이르게 어리는 달무리, 이웃들이 등 내달아 길 밝히고 나무들도 컴컴한 숲을 따라 걷는다. 아무도 잠 깨어 슬퍼하지 않는 밤, 반짝이는 햇빛, 푸른 하늘, 사람이 그리운 나무들은 함부로 노래하고 운다. 은빛 빛나는 톱날 같은 바람이 우르르 여기저기 몰려다니다 제 살을 베어내 멀리 날려보내며 나무 밑을 서성일 때 수액을 떨구는 은박의 그림자와 긴 팔을 가진 나무가 쉿 나무꾼이다 속삭이며 어린 잎을 잠재운다. 가만히 숲을 흐르는 나무들의 귀갯말, 은밀하게 퍼져가는 정가를 차고 슬픈 시간에 그루터기에 쌓여가는 달빛이 듣고 있다. 곧 무서리가 내리겠어. 단단한 걱정을 두런대면서. 이도 있는데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1편이고 2편이 있는데 네네. 1, 2로 나눠져 있는데 네네. 반절 정도 이렇게 해서 곧 무서리가 내리겠어 대단한 걱정거리를 두런대면서 네. 이 시를 좀 시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자, 예. 나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를 쓴다면 상당히 저는 이제 꽃 이름이라든가 네. 나무의 어떤 종류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는 시인입니다. 그래도 뭐 예, 예. 소나무라든가 예, 뭐 예, 이런 예. 것들 가지고 쓸 예.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예. 이제 시를 쓰려고 하면 예. 이제 이렇게 어떤 나무의 이름이라든가 나무의 특성이라는 걸 다 조사해 보거든요. 다 예. 조사해 보고 이게 이제 제가 봄을 노래하고 있는데 네. 이게 봄에 맞지 않는 겨울 나무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다 조사해 보고 하는데 저도 나무에 대해서 어떤 걸 쓴다 하면 좀 쓰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네. 이 시는 좀 이렇게 나무를 의인화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나무의 안으로 들어갔다가 네. 또 나무의 밖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면서 이렇게 시를 이렇게 써내려 가는 어떤 모습이 상당히 좀 이렇게 이제 인상 깊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무에 대해서 네.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네. 이렇게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많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일보다는 좀 이가 좀 더 좋은데 그럼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이는 네.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이제 나무를 꿈꾸며를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에서도 이제 이렇게 좋은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요. 예.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전원책 시인의 네. 나무를 꿈꾸며 이 시를 네. 찾아서 지금 보시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2도 좀 낭송을 해 주시죠. 그냥 예. 그럴까요? 예, 지금 네. 듣죠 우리가. 네. 이는 예. 있습니다. 예. 바람마다 별들이 떨고 있다. 묵묵히 자라난 내 이웃의 나무. 밤이면 잎을 틔우는 나무여. 나도 수없는 푸른 잎을 매단다. 저물도록 땅을 파고 아득하게 흐르던 순한 강물을 당겨 먼 땅끝까지 캄캄이 잠든 뿌리가 깨어나고 나는 함부로 노래하고 운다. 알고 있을까? 나에게는 누울 곳이 없어. 맑은 날에 부끄럽게 달을 만나고 아직 갚을 빚 많은 내가 아무렇지 않게 밤마다 손질하는 것이 그저 바람이며 제 살을 베어내 멀리 날려보내는 것을 글쎄 알고 있을까 사람들은. 봉우리와 봉우리를 건너뛰는 마른 번개와 그 일순의 광채 뒤에 숨은 긴 고뇌의 울음이 최후의 탄사처럼 천천히 정수리로 떨어져 내림을 나에겐 듣는 귀가 없어 저 기막힌 인과를 짐작하고 운다. 새벽의 꽃 한 송이 가슴에 달고 밤새 자라있는 나무이기 위해. 네. 정말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네. 예.
언뜻 저는 이 시 듣다가 사람들은 모른다고 뭐 그런 시 귀절도 생각나고 네네.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뭐 이런 그 문구 식기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도 들어있고 또 저 앞서 나에게는 누울 곳이 없어서 맑은 날에 부끄럽게 달을 만나고 상당히 시적 표현이 일보다는 네네네. 이걸 일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일편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1, 2 이렇게 나눠져 1, 2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그냥 1, 2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 일보다는 더 시적 표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일에서도 땅 끝에 모여 사는 나무들은 밤이면 걸어다닌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네네네. 의인어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무서워하는 쉿 나무꾼이다. 네네. 이 대목도 가슴이 오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시를 쓰는 변호사, 네. 전원책 시인의 전원책 변호사의 네. 시를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당선될 때까지는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시를 쓰고 그랬겠습니다만, 어렸을 때적부터 꿈을 버리지 않고 꿈을 계속해서 시인에 대해서 내 이상이라고 생각하고서 노력해온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노력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시인들은. 네네네. 예. 신춘면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신인이라 할까요? 지망생 있다면 네.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춘문예는 이제 저도 이제 좀 준비하면서 많이 저도 낙방도 하고 막 했었는데요. 예. 이제 실제로 준비하려고 한다면 자신이 응모하려고 하는 어떤 신문사 당선작들 같은 경우는 네. 최근 5년 작품이라든가 심사평 같은 건 다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준비하려고 하면 분석이 일단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좋아서 당선되었는가 그를 좀 알기 위해서는 필사도 해보고요. 직접 이렇게 읽어보는 것하고 또 이렇게 적어보면서 나라면 여기에 이런 시어를 넣었을 텐데 이런 표현을 넣었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필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신문사의 어떤 신춘문예 작품들을 막 몇 번씩 필사해보고 기억력이 진짜 좋을 때는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한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필사해보면 이게 감각적으로 와닿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변형도 시켜보고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분석해보고 필사해보고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만의 어떤 개성 같은 것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그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문학관. 오늘은 박성민 시인과 함께 했습니다. 전남 서너무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남도 톡톡. 오늘은 이무진의 노래 눈이 오잖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